7월 6일이죠. 2010년 7월 6일 소풍 가는 길 짧게나마 시작을 해봅니다. 수요일이죠. 지난주까지는 수요일이면 아침에 EBS로 가서 아침 방송 생방을 하곤 했었는데,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EBS는 이제 마쳤습니다. 새로운 작업 즐겁게 마쳤어요. 하반기 이제 사실 7월도 벌써 6일, 이번 주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단단히가 아니라 두 단위로 들어서게 되죠. 이게 참 재미난 게 월 초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시작되는구나 했다가 어영부영 모르게 단단히 09에서 10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또 한 달이 또 그렇게 지나가고 이달은 장마로서 시작을 하고 아마 한동안 이 장마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8월은 휴가철이죠. 휴가 준비들을 많이들 이제 하셨을 텐데, 이성님 반갑습니다. 휴가라, 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휴자라고 하는 단어, 여유를 줄 수 있고 또 오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마 아이들 방학도,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벌써 방학을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 방학이 아마 이달 중후반부터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방학이 아마 내가 기억이 좀 여름방학이 길지 않고 겨울방학이 길었었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아마 그 난방 때문에 이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겨울방학이 짧고 여름방학이 이제 기는 서구형 스타일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아이들이 여름에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물론 이제 학원에 쫓기는 아이들 보게 되면 좀 보기에 딱하긴 하지만, 요맘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원이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많이 접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가 그 메가스터디 재수학원이 있다 보니까, 메가스터디 재수학원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진료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게 의료법에 걸린다라고 해서 못 나가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실 점심시간도 아깝게 공부하는 친구들이라 아파도 병원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가서 좀 봐주면 좋은데,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떤 주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연초에는 새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각오가 있고, 이제 긴장감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큼 몸이 안 좋아도 잊어버리고 하게 되죠. 이기고 하려고 하게 되고 내색을 안 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게 1차적으로 지칠 때가 지금이에요. 보통 이제 봄이 끝나면서 여름 들어서는 이런 장마철,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지쳐해요. 그래서 주로 많이 보이는 증상들이 소화장애, 두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많이 졸려하게 되고, 자고 나도 그 피로도를 이제 호소하는 시기에 이제 요때가 되는 거라서, 어차피 당장 내일 시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컨디션을 이해를 좀 하고, 아이들한테 우선은 신체적인 여유를 못 준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여유, 이제 정신적인 여유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한 끼 때운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한번 몸보심하자 하고 몰아서 어떤 그 영양소를 보충을 시키는 식습관. 아이들한테, 특히 이제 수험생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가스가 차고 위경련이 오기도 하고 변비가 오기도 하고 변을 묽게 보기도 하고 변을 받는데 본 것 같지 않은 잔병감이 남기도 하고 등등등등등, 이런 소화장애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네.
이게 어떤 주기별 룰이 있나? 어떨 때는 많이 참 같이 알려주셔서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한산하고 조용하기도 하네요. 이상님은 조용하시네. 그래도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수험생 다시 공부하는 친구, 특히 아니면 고3도 마찬가지고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아직은 머리로 하고 있는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몸으로 하는 육체 체력에 의한 공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IQ가 150이든 120이든 100이든 이게 뭐가, 이게 습관이에요. 아이들한테 용수 형님 회사신가요? 아니면 또 옆에는 엘자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용수 형님하고 한잔한 지도 참 오래됐다. 이래저래 시간이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 번, 두 번 들어오시는구나, 김강진님. 반갑습니다. 수험생들한테 꼭 부탁을, 항상 이제 진료실에 아이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면 한 얘기가 있어요. 몇 가지만 지키자. 첫 번째. 아침, 점심, 저녁은 정해진 시간에 먹자. 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화창한 하루. 우리 몸에 노크를 하는 거죠. 나 뭐 좀 먹어야 돼 하고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음식을 천천히 꼭꼭꼭 씹어서, 아침을 시간이 없으니까 선식이나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꼭 씹어서 먹을 것을 좀 권해드려요. 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체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세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게 정해진 시간에 너 음식이 들어가니까 준비하고 있어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사실 수업 시간이 늦지 않고 동동동 뛰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천히 먹는 거. 우리가 방에 있을 때, 화장실인데 누가 갑자기 확 문 열고 들어오게 되게 되면 참 놀라고 기분이 나쁘죠. 천천히 먹는, 이건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돼요. 급하게 빨리 한 끼 때운다, 어떤 음식의 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급한 식사는 위산 분비를 과다하게 만들게 됩니다. 위산 과다가 될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특히 여성분들한테서는 위산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위산 분비 저하를 만들게 돼요. 이건 참 약에도 잘 반응하지 않게 되고 힘든 생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천천히 먹는다. 두 가지. 또 세 번째, 물. 사실 이게 저도 얘기를 하지만은, 일을 하고 방에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진료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니까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시려고 500cc 작은 페트병 하나를 옆에 두고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수기 물을 받아 마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최소한 1.5리터 이상은 아이들한테 먹을 거 꼭 보내줍니다. 우리 몸은 한 70%가 물로 돼 있고, 또 하나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에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커피나 이런 차가 아니라 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먹는다. 이건 사실 정인영님 뭐가 되든 간에 마시면 좋아요. 이제 제가 지금 이게 가까운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이름이 장윤경님이 맞죠? 꼭 수험생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어른들이나 아이들 모두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먹는데 양은 중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우리 몸한테 음식물이 들어간다라고 위에 노크를 하는 시간을 준다. 세 번째, 물. 충분히 1.5리터 이상 물을 마신다. 자, 많이 마신다기보다도 자주 자꾸 마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거는 차가 아니라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응가가 마렵든 안 마렵든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해줘요. 이것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가다 제가 우리 진료실에서 최 교수님 반갑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비교를 해요. 야, 배고파서 먹고 응가 마려워서 싸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하고 별로 다를 게 없지 않냐 하는 거. 생리 리듬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 천천히 먹어서 우리 몸에 신호를 할 수 있는, 위산분비가 될 수 있는, 야, 난 이만큼의 양이 이 시간에 들어갈 거야. 그 위산분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알려줄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신다. 네 번째, 배변에 대한 것은 습관,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가급적이면 아침에 학생들한테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야, 너 하루 종일 뱃속에다가, 응가 똥덩어리 차고 돌아다니면 기분 나쁘지 않냐 하고 농담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장 마사지 하고 한 5분 정도 터덜터덜 좀 걸어 다니다가 응가가 마렵든 안 마렵든 화장실에 가서 좀 앉아라. 물론 그 시간에 너 아침에 안 되면 저녁에도 좋고, 아니면 학교 가나 학원이나 가서 그것도 좋고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아침, 점심, 저녁 천천히 먹는다, 물을 마신다, 정해진 시간에 응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맞아요, 아이들을 앉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힘든 거 압니다. 또 더더군다나 왼팔을 쓰냐 오른팔을 쓰냐에 따라서 척추가 각도가 틀어지게 되죠. 자꾸 일어나서 기지개를 좀 펴라. 근육을 좀 풀어주고 기지개를 펴서 우리 몸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캐비넷 안에, 이 배 안에 장이 그냥 꾸불꾸불 갖춰져 있는 것인데, 야, 너 캐비넷 속에 몸을 다 쭈그리고 너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해봐라. 아유, 온몸이 얼마나 저리겠냐. 쫙쫙 스트레칭도 좀 시켜줘라,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만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시 공부하면서 느껴지게 되는, 특히 재수생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니까, 큰 부분을 갖다 넘길 수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 같이 또 이게 참 괴롭고 힘든 게 없거든요. 가시 차는 거. 최근 들어서 진료실로는 딱 이게 17, 8세, 10도 조금 더 나와서 이제 19세, 20세 이렇게 진료실에 연령이 뜨고, 밖에서 이제 저희 간호사들이 접수를 하면서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그 메모를 보내요. 그러면 소화장애, 아니면 배앓이, 아니면 설사, 어쩌고 딱, 너는 이거구나. 너 이게 작년에는 안 그랬니?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지가 얼마나 됐니? 대부분 하루 이틀 된 거라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 또 이게 본인이 정확하게 내가 어디가 아픈다라고 해서는 표현을 하기가 힘든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경우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수험생들한테 보이는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가서 주치의 선생하고 한마디 대화만 하더라도 나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학원을 한 3년? 4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냥 무료 진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1,000원씩 받아서 1,000원을 사랑의 열매에다 보내곤 했었었는데, 직접 받은 게 아니라 통을 가져가서. 근데 진료실 밖에 나가서 출장 진료하는 거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서 참 아쉬워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와서 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외출증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 들어가서는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마음들이 계속 쫓겨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큰아이가 금년도에 대학을 졸업했고, 둘째 놈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아서 더 이제 그렇게 느껴지네요. 수험생들한테는 작은 도움을 주더라도,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게 책 사주고, 야, 너 공부 잘하지, 이런 게 아닌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게 아까도 초기에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은 아침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기 위해서 안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먹거나 먹어도 대충 어떤 거, 빵 한 조각 아니면은 선식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점심
단체 급식 암만 잘 나간다 하더라도 단체 급식에 대한 퀄리티는 질적인 것은 뭐 이미 다들 아는 부분들이고요. 저녁은 학원에서 먹게 되거나 아니면은 편의점 식사들을 많이들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암만 좋은 벤츠, 롤스로이스가 아무리 좋은 그 자동차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에너지가 뭐냐에 따라서 성능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아이들한테 한 대충 때운다라는 개념은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샌드위치가 만들어진 게 그거라며요. 샌드위치라고 하는 뭐 영국인가 유럽인가 어디 백작이 도박을 하도 좋아해서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샌드위치라고. 아이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야, 너 이제 요즘 힘들지?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늘 나가서 외식하면 거하게 쏘자. 평상시에 어떤 영향을 어느 날 갑자기 몰아쳐서 하루, 오히려 이게 더 장녀하고 아이한테 영향이 부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쪼개서 골고루 분산해서 어느 날 팡 이게 아니라 쉽게 설명해서, 아니 일주일 동안 6일을 잠을 안 자고 일요일날 24시간 너 다 자라, 말이 되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수험생들이 이제 요즘 한참 병원에 오는 게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면 좀 딱해서 제가 오늘은 수험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정 안 되게 되면 아이들한테 와서 영양제 맞아라 얘기를 해요. 엄마, 형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영양제 맞아라. 근데 그 영양제라는 게 무슨 뭐 총명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수액을 맞으려면 최소한도 영양제를 맞으려면 1시간 누워 있어야 됩니다. 영양제 아무것도 안 섞어도 돼요. 그냥 수액, 포도당만 하나 달랑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1시간 동안 아이가 누워있어 잘 수가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 영양제보다도 아이가 1시간 누워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는 이미 여러 가지로 회복해요.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준 거거든. 또 우리 몸 70%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만 좀 보충시켜줘도 반짝 살아나요. 골골골 아이가 머리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쫓아가고 들어가는 애들 아무것도 아닌 5% 하나 딱 걸어놔도 나갈 때 기지개 키면서 웃으면서 나가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거 보면 참 안쓰럽고 딱한 생각이 들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드디어 예전이 들어졌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조급함, 옆에서의 불안감과 조급함은 아이들한테 바로 전염이 됩니다. 그냥 너 뭔 일 있어? 하는 것처럼 가끔 가져가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축구도 한번 하고 쇼핑도 한번 하고. 사실 고3 그 공부를 제가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무슨 전투하듯이 사생 결단하는 공부 할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대학 들어가서는 지쳐서 더 못해요. 저 교수님은 대학 다닐 때가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사실 고3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연장이라고 쓰셨던가 하여튼 뭐 고등학교 6년 저희 과 대학이 그랬죠. 뭐 요즘 의대생들은 그래도 좀 지금보다 훨씬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때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때는 왜 그게 또 쫓겼었는지 조금 아쉬워요. 대학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한창 그 전인가 그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야말로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을걸요 아마. 중학교 때인가? 모르겠네. 카퍼필 아니야. 무슨 교수였더라? 킹스필드인가? 참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멋있고 낭만적으로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저 최 교수님, 저도 단대에 있을 때 그때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90년 중후반에 잠고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또 아이들이 좀 많이 여유가 있었어요. 저희 땐 참 그렇죠.
전투하듯이 진짜 목숨 걸고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새벽별 보면서 퇴근할 때도 있었고요. 사실 그게 좀 더 다르게 여유있게 공부를 했었으면 멋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이제 수험생들이 한창 지칠 시기라서 주변의 아이들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대치동에 있다 보면 참 재밌어요. 바로 저희 병원 길 건너가 조선일보에도 나고 막 했었던 곳인데, 뭐 초명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부터, 근데 거기서 물곰탕을 팔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용 뭐 거기가 자연의 힘인가 자연력인가 뭐 하여튼 해서 물곰탕 그거 불법 아닐까? 캐나다산 뭐 물곰탕이라고 붙여있고 대치동 뭐 수험생 엄마들은 그거 안 먹으면 애가 저쪽을 해구시는 알겠죠. 물곰탕이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그냥 아이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 물곰탕 사줄 그게 정성이면은 한 끼 식사라도 조금. 어이구, 우리 설기자 임설 기자가 다 영광이네요. 임설 기자 만난 지가 꽤 오래됐구나. 수험생들에 대해서 요때 가장 제가 이제 권해주는 것 대표적인 게, 의료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왔으니까 비타민 D를 꼭 한번 체크를 시켜요. 거의 대부분 떨어져 있죠. 물론 그게 답이 아닌 건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시간을 뺏지 않으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비타민 D라도 보충시켜주고, 그나마 아이들한테 그 옆에서 옆에 뒤에 돌아서서 어깨를 만져주고 날개 주고, 다 이게 돌덩이 중에 굳어 있어요. 살살 만져도 아프다고 난리들이 납니다. 미련 고음탕이 되는. 아니, 물곰은 죄 없습니다. 물곰이 뭔 죄가 있다고 미련 고음탕이가. 아마 오메가 그 DHA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그렇게 광고를 하겠죠. 뭐 모르겠어요. 다 사람들이 받아 먹고 사는 기술은 다 다르니까. 근데 뭐가 되든지 간에 바람을 일으키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도 사실 말 그대로 재주죠.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자꾸, 그러니까 정기 교육을 받고 과정을 가다 보게 되게 된다면 뭔가 작은 걸 하더라도 자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게 돼요. 저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보다도 눌러서,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그 뭐지 경락한다고 하잖아요. 경락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아이들이 앉는 이 자세를 보게 되면은 그 골반부터 우리 시작해 큰 근육이 어깨로 해서 머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항상 수그린 상태에서 있게 되면 근육이 이 뒤로 이렇게 당겨지게 잡고 있어야 되는 그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일자목인 자라목인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아이들 그래서 이제 어깨를 보게 되면 무슨 저 벽돌 하나 얹은 것처럼 딱딱하게 되고, 만지게 되면 아이들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우리 날개 쪽지라고 하죠. 어깨. 견갑골 쪽을 따라서 한번 손을 쭉 눌러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염주알처럼 만져져요. 근육들이 그 중간중간에 굳은 거죠. 다 좀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 아이를 그 천장을 보게 하고 눕히세요. 그리고 팔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벽에다 세워도 되고, 팔, 손등, 어깨, 엉덩이가 딱 바닥에 붙게 한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시키세요. 그러면 어깨 근육이 좀 더 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피로도들이 많이 풀려요. 그 근긴장성 두통을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운전 중이라 제가 이제 스트레치 하는 방법을 갖다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이들 오게 되게 되면 그 스트레치 같이 하고 알려주고, 뒤에 뒤돌아서서 어깨 꽉꽉 눌러주고,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들 보게 되게 되면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딱하기도 한 것이, 뭔가
그렇게 야 너네들 내년이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고생해서 하게 되면 4년 뒤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내년에는 더 힘들 텐데 마치고 나게 되면 더 힘들 텐데 이렇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병원에 다니는 아이 중에 좀 문과생이었는데 의대를 가겠다고 다시 재수를 한 애가 있어요. 전 굉장히 말렸어요. 교대 다니고 아니야 교대가 아니구나. 뭐 하여튼 뭐 무슨 단과를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는데 진이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뜻이냐 부모 뜻이냐. 부모 뜻이라죠 뭐. 그래서 반수를 다시 시작해서 작년에 떨어지고 금년에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공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갈수록 의대를 졸업을 해도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들이 늘고 있고요. 아마 그래도 모든 전공 분야들 중에 졸업하고 나서 자기 전공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과가 의과대학이겠죠. 꼭 뭐 법대 나왔다라고 해서 다 법관,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는 건 아니듯이. 하지만 갈수록 의대 졸업을 해도 꼭 의사가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는 후배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을 들어간다. 사실 뭘 알고 들어가지는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머리가 있고 생활이 있고 사회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직업관이 생길 수 있겠죠. 혹시라도 그때 다시 의과대학을 나는 가고 싶다 한다면 20대 중반이라도 갈 수 있다 생각해요. 4, 5년 늦으면 뭐가 문제가 되나. 평생 가야 될 직업인데 한번 누구든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직업인데 저는 다시 하루 어떤 걸 하라고 한다면 농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요즘 굉장히 강해요. 참 재밌거든. 땅에서 뭔가를 심어서 보이구나. 작은 텃밭을 이루어진 게 2009년부터니까 그래도 한 8년 했으니까 작지는 않죠. 하여튼 오늘은 수험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수험생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꼭 먹을 것을 권해주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깨운다라고 하는 개념, 알려준다라고 하는 개념. 두 번째, 천천히 꼭꼭꼭 씹어서 먹는다는 개념. 우리 위한테 놓고라는 거예요. 갑자기 쑥쑥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물 하루에 한 1.5리터 이상을 좀 먹을 것을 권해주고요. 네 번째,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서 응가를 하는 시간을 갖다 좀 가질 걸 권해주고요. 다섯 번째, 스트레칭의 시간을 조금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시간에 뭐 2, 3분, 스트레칭 하면서 좀 터덕터덕 걸어다니기만 하더라도 어디에요. 할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평상시하고는 좀 함께 하신 분들이 좀 달랐네. 임성길 기자가 다 들어오질 않나. 최 교수님이 너무 반갑고, 장윤경님도 그렇고, 엘자님 여전히 또 용수 형님도 그렇고, 이사님. 요즘은 사실 닥터로서 제일 부러운 건 학교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동료 같이 했던 친구들이 과장 그레이드들이 돼서 여러 가지 가끔가다 이제 동문 소식이나 이렇게 날라오게 되면 부러워요. 그 활동상도 그렇고 이제 인생에 우리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이제 어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열매를 이마영, 오우, 야, 우리 이마영이라고 그러네. 우리 멋쟁이 진짜 좋아하는데 문화의 멘토. 차라리 그때 저도 학교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물론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쫓겨났지만, 또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것이 한창 따르고 좋아했고 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정년퇴직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나게 되면은 이분이 벌써 하고 돌아보게 되면 나도 벌써 50 초중반을 들어섰구나 싶기도 하고. 요즘은 대학에
후배가 들어오면 후배가 아니라 자식보다 어려요. 이제 그런 얘기 댓글하더라고. 조만간 아마 직원을 뽑게 되면 직원들도 저희 자식들보다 어린 저 직원이 들어오겠죠. 그 전에 은퇴하고 싶은데, 정년퇴직 하고 싶은데, 개원가에서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그건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좀 정리를 하고 제2의 내 삶을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하루도 비가 오다 말다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눅눅하지 않게 신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풍 가는 길 아침 방송은 수험생 이야기로 간단하게 해봤네요. 그리고 수험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한번 비타민 D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는 진료 시절에서 사실 검사 이야기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온 목적이 이게 아닌데 왜 저 얘기를 해 하는 경우들, 과거에는 사실 그런 걱정이 좀 적었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제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빈혈 검사나 아니면은 예방접종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저 환자분이 오는, 또 끊겼다가 나오네요. 환자분들이 온 본래의 목적 이외에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게 되면은 조심스러운 게 많아지더라고요. 참, 이게 자신감의 결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도 않고. 자, 오늘도 하루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날씨가 꾸물꾸물하더라도 가상의 눈으로 짱짱한 햇볕을 보면서 눅눅하지 않은 하루 보냈으면 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